안녕하세요. 34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특수 불법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 101쪽에 있는 내용인데, 자, 먼저 이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먼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라고 했는데,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했는데, 자, 유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책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얘기 했습니다. 마태간 갑이 한눈을 판 사이 갑의 아들 6세, 6세라는 게 중요하죠.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마트 앞에 주차해 있던 을의 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 앞유리가 파손된 경우 갑의 불법행위. 갑의 불법행위는 바로 그 특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의 배상 책임과 관련된 거. 피용자, 직원이 되겠죠? 업무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직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어, 지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 갑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의 직원인 을이, 자 여기 을이 피자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자 이건 직무상 지금 자 이런 일을 한 거죠. 운전 부주의로 지나가는 병을 치었다라고 했는데 이때 갑의 불법행위. 갑이 운영하는 이 사용자죠. 갑이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이때의 불법행위를 특수불법행위라고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그 직무상의 일인지 아닌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했는데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 점유자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공작물 소유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면책이 인정되지 않아서 절대적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갑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을이 건물 외벽에 생긴 균열에 대해 갑에게 여러 번 보수를 요청하였지만 갑이 이를 미루고 있던 상황에서 건물 외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지나가던 행인 병이 다친 경우 을 또는 갑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보수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은 주의를 다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 면제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 갑이 바로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특수불법 행위를 지게 된다는 거죠. 점유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친구가 맡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갑, 점유자가 되겠죠?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 반려견이 을에게 3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갑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바로 특수불법행위,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을병이 공터에 세워놓은 A의 자동차를 공동으로 파손한 경우 갑을병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겠죠.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혼내줄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갑의 부탁을 받은 을이 갑의 A에 대한 폭행 현장에서 망을 본 경우 갑과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공동 불법행위가 발생한다. 특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이 없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실의 비율에 따라 책임을 서로 분담하는 것 또는 가해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것을 과실상계라는 표현을 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서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변식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 능력이라고 하고 보통 고등학생은 책임 능력이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유아는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 정정 보도를 하도록 한다든지 뭐 광고를 게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반적인 불법 행위와 달리 타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지는 것을 특수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죠. 특수 불법 행위. 자, 그러면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했는데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기억에 해당되고 점유하는 동물과 관련된 거죠. 자, 니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전부 특수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다.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이 없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이거는 책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미음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신적인 손해는 당연히 포함되죠. 위자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당사자가 증명해야 되고 미음 모든 미성년자는 아니죠. 모든 미성년자 중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의 일부이다. 질문에 대해 옳게 조언한 사람은 했는데 자, 난간이 지금 잘못됐죠. 학원을 운영하는 A에게 손해를 배상을 요구하니 A는 이 건물의 세입자일 뿐만 아니라 B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 상황에서 1차적으로 A에게 손해배상. 우선적으로는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점유자는 A가 되고 소유자는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게 책임이 있다. 자,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B가 책임진다.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도 맞고 B에게 난간 관리에 대한 과실이 없으면 A가 책임을 집니다. 아니죠. A가 어떤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증명이 되면 무조건 B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작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A와 B가 공동불법행위 아니죠. 여기서는 일단 A가 책임져야 되고 주의를 게으르지 않았으면 무조건 B가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사례에서 불법행위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제기될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여기서는 갑이 지금 정신착란을 일으킨다는 말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심신상실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9번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여기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요일 오전 공원에 모여 축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것이 일과와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자, 여기서 갑이 찾는데 을이 맞은 거니까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고 을은 갑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자, 452번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여기서 갑은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8세니까 을에게 상해를 입혔고 병은 점유자가 되겠죠. 정을 물었으니까 피해자고 정이 자, 점유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불법행위라는 것은 일반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은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모는 무슨 불법행위를 지나요? 일반 불법행위가 아니라 특수 불법행위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여기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부모에게 뭘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을은 갑의 부모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을은 갑의 부모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죠? 없죠? 여기서는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은 병에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쵸? 여기서는 점유자 책임. 점유자이기도 하고 소유자이기도 하는 거죠. 점유자 책임 불법행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개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병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그래서 병은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라도 특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그 다음에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했는데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네요. 사용자고 여기는 일하고 있는 직원이 되는 거죠. 피용자가 되겠습니다. 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답은 맞는 거죠. 을이 18세 미성년이라면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미성년자라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병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자료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갑은 공작물 소유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용자, 을은 피용자, 그런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죠. 여기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번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는데 갑 역시 8살이죠. 8살이고 요거는 아까 나온 문제네요. 맞나? 아니네요. 자, 갑 8세. 그러니까 이거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은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A 차량을 훼손했고 정의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병이니까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을이 부모에게 특수불법 행위를 물을 수 없죠. 여기는 17세니까 일반 불법 행위를 물을 수 있고 A는 갑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는 그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갑의 부모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니은이 맞는 얘기고 B는 정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는 정에게 병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성인이니까 자,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61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요 문제는 잘 모르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